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월요일에 무리했던지 어제는 급락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중심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탑5 종목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하이브,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과 금양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월요일 시장에 급등해줬던 2차 전지주들이 대거로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주가도 확인해보시면 월요일 장과는 사뭇 다르게 급락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11.02% 하락한 46만 4,500원을 기록했고요. 포스코퓨처엠은 11.02% 하락한 31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0.23% 하락한 44만 3,000원, 금양이 7.27% 하락한 11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 공매도의 타격을 많이 받았었던 2차 전지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냈는데 어제는 월요일에 끌어올렸던 주가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엔 월요일 시장에서 19% 넘게 올랐었고요. 포스코퓨처엠은 월요일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업체들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다 보시면 절반 가까이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엔터즈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이브도 어제는 5%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브의 종가 확인해보시면 5.27% 하락한 21만 5,500원을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개인 기업인 넷마블이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 250만 주를 블록딜 매매를 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하이브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낸 건데요. 넷마블은 장 마감 뒤에 이러한 해당 사실을 공시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정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처분 예정 일자는 오는 9일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블록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리스트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탑5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일제히 매도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결국에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보합권까지 올라서면서 7만 9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1.95% 하락한 13만 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선을 지지해주면서 끝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까지 이름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앞서서 살펴봤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주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전반적으로 매도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 사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더 많은 그러한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일단 합병이 순풍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는 매도세가 더 많이 포착이 됐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어제는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11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리스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탑5 종목들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일제히 매도했습니다. 이 종목들도 월요일에 급등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라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확인해 보시면 주가 양상이 달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4% 넘게 하락하면서 28만 4,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30만 원 선을 뚫어내면서 30만 원 선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결국에 30만 원 선을 내어주고 28만 원 선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어제 이러한 약세장 그리고 변동성이 강했던 시장 속에서도 3% 넘게 오르면서 꿋꿋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85만 9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사실은 장중에 90만 원 선을 터치했는데 결국에는 이 85만 원 선까지는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은 살펴보셔야겠고요. LNF 15.29% 하락한 15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LNF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약했다는 점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HPSP,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군들도 올라와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부터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 LNF, 소닉스, 파두, 에코프로 BM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위주로 매도했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LNF와 에코프로 BM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제히 2차 전지주들을 위주로 매도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전지주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소닉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닉스의 주가가 어제 25.73% 상승하면서 9,43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다는 점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소닉스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무선통신 필터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데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기록하면서 장중에는 5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공모가가 7,6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만원이었고요. 장중 고점은 11,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50% 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상승폭은 25%대로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들을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2차 전지주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사실 월요일 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고 숏스퀴즈 효과까지 유입이 되면서 강세 중에서도 초강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월요일 시장의 특징이었다면 어제는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급락했다는 점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은 지키려는 자와 팔려는 자의 치열한 전쟁이었다라고 묘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키려는 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팔려는 자들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고평가 논란 속에서 공매도 타격까지 받았던 2차 전지주들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고 또 숏스퀴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지는 분위기였지만 결국에는 1일 천하로 끝나는 건지 우려감만 더욱더 커진 하루였습니다. 지난 7월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살펴보시더라도 고점을 찍었을 때도 이 숏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며칠 연속으로 이러한 쇼커버링 효과가 나타났지만 어제는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수급 효과에 의지를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지하기보다 펀더멘털을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이슈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광물 가격 하락 영향이라는 점은 여전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맞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실적도 보시면은 연결 기준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이익은 650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3분기 매출액은 15.4% 증가한 1조 8,033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좋지 않고 4분기 전망도 녹록지 않습니다만 전반적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이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펀디멘탈적인 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녹록지 않습니다만 이 희망의 끈은 남아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어제 시장의 특징 함께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떠한 특징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수급 특징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마쳤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좀 심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주가가 좀 꿋꿋이 갔던 게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37억을 기록했죠. 우선 이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한국 법인, 또 이제 잉글우드렉 같은 미국 법인, 또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의 골고루 이 성장한 모습이 다양하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쏠리는 그런 매출도 아닌 부분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부터 어떤 출시됐었죠. 이 클렌징 제품의 매출 증가가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좀 향상시켰던 가장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잉글우드렉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로컬 인디 브랜드 위주로 어떤 OEM, ODM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 법인 쪽에서의 성장성도 지금은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이제 우려 반, 기대 반이 바로 이제 중국 법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 기초 제품에 대한 이 수주나 그리고 이 컨실러 매출에 대한 호조가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중국 법인 쪽에서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중소형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지금 높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도 OEM, ODM 이런 이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짚어봤습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본장에서 힌트가 될 만한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5가지 종목입니다. 삼화전자, 티플렉스, 동국 RNS,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순으로 지금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단 한 가지 키워드만 떠오르실 겁니다. 히토류 테마라는 점인데요. 이 중국이 미중 간의 갈등을 격화될 때마다 매번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 카드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 조치, 그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카드라는 점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력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층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수출 관리를 강화를 통해서 히토류를 수출입할 때마다 수출입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중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는 해당 규정이 무역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더 큰 통제에 앞서서 진행하는 첫 번째 조치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히토류 무기화에 다시 한번 수혜가 기대되는 히토류 테마들로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로 기록을 하면서 삼화전자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9.96% 상승하면서 4,03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히토류 테마로 묶이면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만큼 히토류 테마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넘어가서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라이트론, 성보화학, 우진비엔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트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론은 어제 특별한 이슈 없이 정규장에서 23%까지 오르면서 VI가 발동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악재 없이도 5.48% 하락하며 3,4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밑으로는 성보화학과 우진비엔지를 필두로 해서 다수의 빈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인 에코프로 HN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3%대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등에 따른 일부 되돌림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가 최하단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미래에셋증권을 상장대표 주관사로 일반 청약을 거치고 17일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가 희망범위 최하단인 36,200원에서 결정이 되었고 경쟁률도 17대 1로 나오면서 기존에 예상했었던 26대 1에 한참 못 미치는 경쟁률이 나오면서 투심은 악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또 다른 그룹주인 에코프로 HN까지 일제히 그 영향 탓에 악재로 평가를 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제 청약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받게 될지 지켜보시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짚어볼까요? 티플렉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인리스 이제 본강이죠. 본강 부분에서는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전방 산업이 작년도 그렇고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본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 전방 산업이 조선, 기계업종,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조선 업종의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랜만에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수주 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을 다지는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의 기대감이 그대로 이 티플렉스의 이 본강 쪽에서 특히 스테인리스 본강 쪽에서의 수준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는 점점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국내 쪽에서의 건설 이쪽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이 티플렉스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 업력을 지금 티플렉스는 갖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고객사도 지금 다수 이제 보유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티플렉스의 어떤 철강 안에서 업종 안에서 중소형주로서 이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본 종목으로는 티플렉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당 테마 내에서 볼 수 있는 탑픽으로 티플렉스를 짚어주셨는데요. 특수 소재 진출 분야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플렉스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이 종목의 주가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상한가를 임명합니다.